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2023년 11월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 도쿄지사를 통해서 깜짝 놀랄만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12월 26일 일본 후쿠오카 경매에 특별한 유물이 출품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인터넷상에 공개된 경매 출품 목록에 눈길을 잡아끄는 유물이 등장했습니다. 경매 시작가 200만엔, 경매 품목번호 622번인 유물은 19세기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유물 사진도 게재되었습니다. 선원전은 역대 왕과 왕비 어진 그리고 왕실 관련 기중문서를 모시고 각종 의례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었죠. 1438년 건립된 경복궁 선원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요. 1868년 경복궁 중건 때 재건된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회철되었죠. 경매 출품된 선원전의 유물 설명이 기가 막혔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야마구치로 돌아오면서 경복궁 궁궐 일부를 통째로 해체한 후에 일본으로 옮겨와서 건물을 지었고 1942년 8월 27일 태풍으로 파괴되었으며 건물 해체 작업에 나선 업자가 현판과 잡상 한 점을 대대로 보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협상 대리인인 경매업체와 끈질긴 접촉을 벌여서 현판을 경매에 내보내지 않고 사전에 구입했습니다. 경복궁 선원전 현판의 환수 소식은 1년여가 지난 2025년 2월 6일에야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보도자료에 데라우치의 반출 내용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우치가 선원전 현판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복궁 정각의 반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정리한 경성부사는 경복궁 선원전 건물은 1932년 신축된 방문사에 부속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다라고 했고요. 방문사 조성을 위해 옮겨온 선원전 건물의 종도리에서 상량문도 발견되었습니다. 방문사는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 이름인 이등방문을 딴 절이었죠. 이렇듯 문헌자료에는 선원전 건물을 방문사 건설에 갖다 썼다라는 구절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현판 관련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원전 현판이 왜 일본 땅 그것도 데라우치 고향에서 나왔다는 걸까요? 데라우치는 1910년 4월 제3대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후에 강제 병합을 진두지휘했고요. 초대 조선 총독으로 취임한 인물이죠. 군인 헌병이 경찰을 겸임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무단 정치로 한국인들을 탄압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관련해서 데라우치를 긍정평가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으로 반출된 경천사 십증석탑과 법천사, 지광국사 현매탑의 환수에 적극 개입했고요. 결국 두 탑 모두 반환시킨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데라우치는 총독부 박물관에 자신이 수집한 유물 809점을 3차례나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보물급 도자기가 수두룩했고요. 겸재정성과 단원 김홍도 등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구입한 국보 78호 금동 방가사회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총독부 박물관 책임자였던 후지타 료사코는 데라우치 총독은 총독부에 기밀비까지 써서 미술품을 수집해서 총독부 박물관에 보관했고 조선의 유물은 모조리 반도에 보존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일한 총독이다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곱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데라우치는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 조선의 총독이었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영영 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문화재가 굳이 일본 본토로 건너가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데라우치는 야노스였습니다. 일본을 위한 혹은 데라우치 개인을 위한 문화재의 반출은 허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반출 사례는 1913년 일본 학자들의 연구 목적으로 도쿄대에 보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87책이 있습니다. 이 오대산 사고본의 대부분은 1923년 간또 대지진으로 소실되었습니다. 게다가 데라우치는 조선 총독 시절에 엄청난 양의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을 위해서 조선의 서예와 고적, 규장각 자료 등을 정리하는 총독부 직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1916년 일본 총리 대신으로 승진한 데라우치는 수집 자료들을 몽땅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18,000점에 달하는
데라우치 자료 중에서 한국 관련 자료는 천여 종, 1,500여 점에 달합니다. 귀장각 도서 출납부에는 귀장각 소장 자료가 데라우치 측에 반출되었음을 알리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 가운데 98종 130여 점 1축이 1996년 경남대 박물관에 기증되었는데요. 그중 효명세자의 입학 의뢰를 기록한 정축 입학도적과 추사 김정희의 친필 글씨, 그리고 조선시대 문장가 및 정치가, 학자, 명필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라우치는 고향인 야마구치현 요시키 미야노에 조선관을 지어서 반출해간 한국 관련 유물을 보관했는데요. 무엇보다 경매 설명문처럼 데라우치가 조선관 건립을 위해서 조선의 궁궐 건물을 썼다라는 것은 100%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성부사는 1910년에 이르러 경회로, 근정전 등 몇 건물을 남기고 4천여 건을 철거해서 민간에 불화했으며, 야마구치현 데라우치 백작의 저택에 데라우치 문고도 경복궁 내 건물을 구입해서 이축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강제 병합 이후에 본격 회철되기 시작한 경복궁은 1915년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상 공진회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궁궐 건물을 민간에 팔아넘기는데요. 경성부사에 따르면 1900년부터 이 무렵까지 공개된 경복궁의 정각이 4천여 칸에 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성부사는 데라우치가 이때 경복궁 건물 한 채를 뜯어서 고향에 조선식 건물을 지었다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건물일까요? 1915년 5월 26일 매일신부에 실린 의미심장한 기사가 보입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고향에 짓는 문고 건물의 부재는 조선호텔 건물을 위해서 철거된 원구단의 부속 건물인데, 이 건물은 민간에 공매되었지만 총독이 고향에 조선가옥을 짓고 그곳에 문고를 세우는 희망으로 입찰자와 교섭해서 매수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총독은 이 문고가 완성되면 앵포문고, 즉 오후고문고라고 하고 총독이 수집한 미술품 등을 옮겨서 조선연구의 자료에 쓸 것을 계획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라우치가 가져간 건물이 조선호텔 건립 때문에 헐린 원구단의 부속 건물이라는 건데요. 원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을 가리킵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신성한 건물을 하러 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데라우치 문고의 초창기에 조선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오른쪽 위쪽에 서 있는 안내판에 조선관과 관련된 설명문이 어렴풋 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 청사를 신축할 때 경복궁 일부가 철거되면서 데라우치 원수가 양도받아서 옮겨 세운 것으로 왕세자가 공부할 때 사용한 비연각이라는 건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원구단이 아니라 비연각이 등장한 걸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연각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에서 철거된 비연각 건물은 경성부 내 별장인 남산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글이 경성부사에 나와 있거든요. 또 2021년 어느 일본 학자는 데라우치의 조선관은 비연각이 아니라 세자의 정전 건물인 계주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조선관 평면도와 경복궁 도면을 비교하면 비연각보다는 계주전의 치수와 맞는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그러나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죠. 결론적으로 데라우치가 세운 조선관은 원구단 부속 건물인지 비연각인지 계주전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라우치가 내가 어떤 건물을 가져왔노라 라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후사정으로 보아서 매일신보가 언급한 원구단의 부속 건물에 무게를 두고 싶네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이네요. 2023년 경매에서 갑툭튀한 경복궁 선원전 현판은 대체 무엇일까요? 경복궁 선원전 현판을 가장 먼저 찾아내고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동분서주했던 이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김성현 구루시마 다케이코 기념관장입니다. 2016년 2월 야마구치 현립도서관에서 우연히 조선관의 존재를 알게 된 김 관장은 데라우치 문고의 예터를 찾아서 빈터만 남은 조선관의 흔적을 확인했고요. 이후 그 지역 소재의 철거업체를 수소문하다가 옛 건설업자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선원전 현판과 잡상 한 점을 극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현판은 창고 천장에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이 닿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들은 내력은 훗날 제출된 경매 출품 설명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증조할아버지가 폭풍으로 무너진 데라우치 조선관의 잔해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선원전 현판 등을 집으로 가져와 대대로 보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현판이 2023년 경매에 출품된 거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네요.
데라우찌는 왜 고향에 조선관을 걷고 조선의 궁궐 건물로 지었을까요? 그 단서가 있습니다. 매국노 이완영이 데라우찌와 일화를 소개한 글이 데라우찌의 전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데라우찌 백작은 단 한순간도 조선을 잊은 적이 없다. 지병으로 요양 중이던 백작은 조선에서 일어난 폭동 즉 3.1운동 때문에 병이 더 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우찌는 왜 그렇게 조선을 끔찍하게 여겼을까요? 역시 데라우찌 전기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를 보면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 임성태자가 야마구치에 머물며 일생을 보냈다. 그 태자를 섬기면서 절에 살던 부하의 자손이 데라우찌 성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내용은 데라우찌가 생전에 조사해서 알아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라우찌가 생전에 가문의 뿌리를 찾는 조사활동을 벌였고 마침내 백제인의 후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제인을 자처했다는 데라우찌가 강제병합, 당일 만찬에서 읊었다는 시가 귀에 몹시 거슬립니다. 고바야가와 닦아갑게 갓도 키오마사 고니시 유키나가가 세상에 있었다면 오늘 밤의 달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라고 했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이루지 못한 조선 정벌의 꿈을 데라우찌 본인이 300년 만에 이뤄냈다라는 자부심을 표현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데라우찌는 1919년 11월에 병사했는데요. 그 아들인 히사이치가 조선관 옆에 2층 콘크리트를 새로 지어서 이른바 데라우찌 문고 도서관을 완성했습니다. 그때가 1922년이고요. 그러나 종전 후에 문고를 이끈 아들 히사이치가 죽은 이후에 데라우찌 문고는 야마구치 연립대 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선관은 빈틈만 덩거리 남기고 사라진 거고요. 이제 선원전 현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복궁 선원전 현판과 데라우찌의 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데라우찌가 원구단 부속 건물 혹은 경복궁 정각 등을 헐어서 고향에 조선관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여러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선원전 현판이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데라우찌 고향에 조선관 건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혐의점은 데라우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원전 현판 반출에 유력한 용의자는 결국 데라우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